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하고 아무래도 좀 눌리는 느낌이 강한 이유는 뭐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반도체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 특히 SK하이닉스의 이제 급락이 아무래도 시총 1, 2위 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출렁거리면 우리 지수가 못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죠. 안 들어오죠. 빠질 건데 빠질 시장에 왜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 계속 던지잖아요, 지금. 거의 오늘 하루만 한 2조 원, 1조 8천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질 걸 알면 기관이 들어올까요? 기관도 안 들어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에서는 아주 조금 기관이 들어왔는데 계속 개인 매수만 이어지고 있는 시장.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시장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계속 현금 비중 높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까? 그러면 반도체의 반등을 따져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멀리 보이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이면 시장이 계속 빠질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저점 매수 당연히 들어오고요. 중장기적인 전략 또는 비전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나빠질까? 이것만 보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더 나빠질까? 더 뭐 걱정을 해야 하는 지점인가만 놓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뭐 다양하게 한번 들여다봤더니 저는 이제 거의 왔다. 거의 빠지는 이 하락의 끝이 거의 왔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이 좀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그 시장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단기적 전망 충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멤버십방 브리핑에다가 계속 지금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죠. 마이크론이 나스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움직이려면 다우존스가 좀 가져야 되고 물론 나스닥도 같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죠. 지금은 물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주 가파르게 막 큰 상승을 그려내면서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버티면 되는 건데 여기서 반도체 종목에 어제 싸다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늘 어, 추가 하락 때문에 낭패를 보셨겠죠. 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던 그 멤버십 회원들께는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내일 정도 시장에서는 저는 태세를 매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내일 시장 좀 봐야죠. 근데 만약에 장 초반에 약세가 나오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장 초반에 이제 강세가 나오면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단은 오늘 그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반도체 쪽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채널 만들고 처음인데요. 결국에 반도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 어떤 섹터도 어떤 종목도 혼자 잘 갈 수 없는 시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쪽의 전망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섹터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 다 좋지만 하지만 이제 길게 보고 들어가기가 역부족인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부터 봐야 되고 그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금은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04 종목이 올랐고 452 종목이 빠졌습니다. 조금씩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격차가 줄죠. 그런데 0.38%가 빠졌습니다. 역시 비슷한데 지수는 0.38% 빠졌다는 건 시총 상위주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530 종목이 올랐고 779 종목이 빠졌는데 0.21%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좋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1조 8,300억 원어치를 샀고요. 외국인이 1조 8,800억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기관이 524억 원을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갈 수가 없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뭐 다우존스 0.62% 올랐고 나스닥이 0.16% 내렸지만 이런 거 말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4%가 내렸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빨간색일 때 플러스로 하는 날 하나 체크하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미국의 7월 CPI 전망치가 부합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원화 약세 및 옵션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 매도폭 확대로 하락 마감했다는 것. 자, 옵션 만기일 지나갔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 불안할 때 왔다 갔다 흔들릴 때 옵션 만기일 지나가고 나면 또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재가 지나가는 거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출발 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1.91%, SK 하이닉스 4.74%, 4.74, 어제 6% 넘게 빠졌죠. SK 하이닉스가 6% 넘게 빠진 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멤버십방에다 써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6%대 이상 빠진 게 2018년 7월 이후에 3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하락인데 거기에 추가로 5% 가까이가 더 빠졌다. 시총 2위 주가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하락이고요. 오늘 네이버가 올랐으면 시총 2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1%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총 2, 3위가 안 바뀐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73조 원까지 빠졌고요. 100조 원 보던 종목이 지금 네이버가 72조 원. 어느새 두 종목의 차이가 8천억 원 차이로 내일 만약에 네이버가 뭐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지면 시가총액 2위가 얼마 만에 바뀌는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겁니다.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빠졌고 제약은 3.39% 올랐으니까 좀 올랐는데 수급의 차이이기도 하고 오늘 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제가 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와서 좀 더 이제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굉장히 그 이상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못 갔다. 그건 개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전체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저는 뭐 여기서 그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은 좋았지만 결국은 좀 눌렸다 가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고요. 또 LNF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또 5%대 2.25% 이런 식으로 올랐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그 MSCI 이제 지수 리밸런싱에서 에코프로비엠하고 SK i 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세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알고 있었지만 SK IT가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오늘 이제 새로 편입이 돼 버렸죠. 그래서 장중에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 결국 17%대인가 올랐는데 그동안에 잘 갔던 에코프로비엠은 좀 덜 가는 거고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했던 SK IT는 오늘 크게 올랐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전자주의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주의 그 하락 종목만 제가 봤는데 하이트론이 19%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2%, 1% 이런 식이니까 삼성전자 밑에 바로 밑에 있죠. 일곱 번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이 전기전자주 중에서 흐름이 좀 안 좋은 쪽에 들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썩 나쁜 건 아닌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덩치가 큰 애들이 이렇게 빠지기 계속 빠지니까 이게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매도 보시면 어제보다 6.7% 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과 삼성 SDI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된 게 주성 엔지니어링과 PSK가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보시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액수도. 그리고 SK텔레콤, 삼성 SDI, LG화학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원익 IPS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보시면 코스피는 메리츠증권, 한진칼, S51, 두산밥켓, 키움증권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컴투스, 파라다이스, 하림지주, 메일유업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볼까요? 공포 휩싸인 반도체 시장 흐름 가를 결정적 변수는 하고 해외에서 커지는 비관론 그리고 과장된 공포 신중론 두 개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는 그런 제목이 아주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달려 있고요. 최근 일부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세가 정점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증권시장은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출렁였다. 자, 상반기 메모리 호황을 불러온 게 코로나19 사태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PC 등의 정보기술 IT 기기의 수요가 다소 둔화되면서 완성품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일부 시장조사기관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심이 과도하게 확산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자,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후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이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경제의 후퇴, 쇠락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워낙 고점에 와 있고 계속 앞만 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까지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까지 괜찮지만 다음 분기에서 벌써 안 좋아지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공포심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외국계 증권사 이제 홍콩의 CLSA도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에 대비하자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픽도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요인 그래서 코로나19로 증가했던 PC 등 IT 기기 수요의 둔화 또 PC 서버 등 제조업체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것 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성품의 생산 차질로 이어졌고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또 대규모 서버 업체들의 가격 하락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 등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을 맞고 있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도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CLSA가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를 반영해 삼전과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여라 하는 투자 의견을 내놨죠. 그러니까 팔으라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 업황 둔화 우려는 동의를 하는데 서버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모건 스탠리, CLSA의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였는데 골드만삭스는 아니네?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이제 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며칠 너무 빠졌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어떤
이제 전망치들이 좀 부딪히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전기전자주들의 지금 주가 하락이 삼전과 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렸지만 하이트론 몇 종목에 국한됐고 나머지는 다 1%대 고만고만하다는 거, 아주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종목에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유지했고 모건 스탠리와 CLSA는 비중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비중 축소로 낮췄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낮췄고 하이닉스도 8만 원으로 반 정도 되게 156,000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더 빠진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어, 굉장히 이제 모건 스탠리 이 리포트만 보면은 큰일 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CLSA 홍콩 이제 회사인데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언더퍼폼으로,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10만 700원, SK하이닉스 17만 7천원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다. 너무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거냐? 그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재고가 늘면서 악화될 거다. 내년에. 그리고 역시 그 CLSA도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그 안 좋은 리포트를 냈고요. 골드만삭스도 DRAM 가격 우려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4분기부터 다운사이클에 접어들 거라는데 동의했다. 다만 서버 DRAM의 비중이 전체 30%인데 PC DRAM은 15% 수준이다. 그래서 좀 서버 DRAM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4분기부터 꺾이고 전체적으로 먹을 게 많이 줄어드는 시장으로 바뀌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내지는 더 안 빠질 거라는 그런 안정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7월 27일 날 72.51달러. 지금 바닥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죠. 5월달, 6월달, 7월달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 거의 지난 7월 27일에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밤에서 내일 넘어가는 이 사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느냐. 지금 분명히 종가상으로는 최저치예요. 그런데 최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더 빠지는 거고요. 며칠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할 경우 마이크론이,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급에도 분명히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 근데 저는 왜 마이크론의 반등을 좀 예측을 하냐면요. 지금 그 이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미국 증권사들의 분석을 보면 지금 종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정 주가를 다 85불, 86불, 87불, 89불 이런 식으로 현재 종가 75불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 의견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보유하자고, 우리 삼전과 하이닉스는 팔라고 해놓고 마이크론은 보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이 보유 의견 그리고 다른 뭐 증권사도 다 매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탄탄히 받쳐주면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잘 갈 거다. 반등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의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자고 그랬죠. 마이크론 주가 보자고 그랬는데 마이크론의 반등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나온 게 8월 5일 날 나온 리포트가 마지막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12일 오늘 아침에 두 군데서 나왔어요. 삼성증권하고 하나금투에서 나왔는데 삼성증권의 이제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요. 하나금투는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 더 안 좋은 거, 하나금투에서 냈던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거, 지금 밑에 보시면 16만 3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 리포트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SK하이닉스의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4조 4천억 원에서
10조 8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D램 평균 가격이 2021년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각 5%, 10% 하락한 이후 2022년 2, 3, 4분기에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유지된다, 이런 걸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시장 고객사들이 6개월 단위로 구매하는 그 패턴을 생각하면 2, 3분기에는 평균 가격이 반등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미리 지금 이제 사는 걸 보면, 그래서 최근에 PC D램 현물 가격 하락이 웹더독 현상처럼 서버 D램 가격 하락을 유발한 이후 가격 반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아주 가혹하게 전망을 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일단 내렸어요. 1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가혹한 평가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PBR 1.1배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서 투자 의견은 그냥 매수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는 좀 내렸지만 실적 추정만큼 고민되는 게 투자 의견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서 연말 전까지 전고점 회복 수준의 어떤 반등은 힘들겠지만 주가가 공포감을 반영해서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본다. PBR이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마다 한 2조 원씩 꼬박꼬박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PBR 1배까지 빠지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다. 반등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한다. 이런 그 코멘트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요. 삼성전자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지금 1000주씩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무려 2200만 주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요. 야, 거래량도 뭐 4200만 주가 나왔으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최고고요. 이 외국인이 던진 거를 개인이 2100만 주를 샀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인이 샀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투신보험도 팔고 있고, 금투도 지금 사고 있어요. 금투는 지금 단기 투자 성격이 좀 강한데, 기관이 그래서 이제 오늘 금투가 엄청나게 사면서 이제 기관도 오늘 매수한 걸로 이제 최종 나왔는데,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835만 주를 던졌고 1915만 주 오늘 거래가 터졌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던진 건 개인이 782만 주를 샀고 기관이 약간 샀지만 역시 금투는 지금 상승 반전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가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가장 좀 단기간 운용하는 그런 성향을 봤을 때 기관이 특히 금투가 삼전과 SK 하이닉스의 반전을 점치고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지만 이제 단기간 반등을 점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간에 보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오늘의 종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 안 빠질 거라는 거죠. 주가가 빠지다 더 안 빠지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삼성전자 일봉 보면 진짜 엄청나게 무너진 게 보이고, 뭐 매물대도 안 쌓인 상태로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오늘 주가가 얹혀져 있고요. RSI 지표 보시면 이제 4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서 30, 한 7, 8포인트 정도 되고, 스토캐스틱 보면 이제 저점에서 스토캐스틱 페스트가 그 매수 신호를 내기 직전의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지표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할 거를 점친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역시 매물대 제일 밑에 있는 매물대 하단까지, 얘는 더 빠졌기 때문에 매물대 두 칸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두 칸이 비어 있으면요, 매물대 하나 두 개만 딱 반등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RSI 지표가 30 밑으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뭐 스토캐스틱 베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에 약간 더 반등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으로 보면 시가를 이제 그러니까 가격대를 좀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주봉,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전, 최근에 한 1년치를 본 거예요. 작년 9월부터.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기 전 단계부터 지금 쭉 횡보하는 단계까지 주봉을 보면
매물대를 쫙 세워놓고 보면 75,800원 정도의 매물대가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저는 저점 부분이 한 75,800원, 76,000원 그 부근에서 내일의 저점이 형성될 거다. 그리고 그 76,000원, 75,800원 이 부분을 만약에 터치하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 주봉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역시 1년치를 놓고 보면 98,2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원 정도? 한 3,000원 정도가 더 아니죠. 1,800원이니까 2,300원. 한 2,000원 정도가 더 내려가면 거기서는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에서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원래 항상 있는데요. 그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떨어지는 것에서 좀 약간 좀 더딜 수 있는데, 그러나 50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98,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여기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10만 원이 깨지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 봅니다. 조금씩 나눠서 그러면 된다고 보고요. 99,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매물대 믿고 98,200원, 300원 되는 요 매물대 믿고 99,000원 밑으로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한번 씌워봤어요. 볼린저 밴드를 씌워보니까 삼성전자 이 하한선의 끝에 닿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지난 7월 말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의 주가가 닿고 나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한선 닿았습니다. 뭐 급등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아예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적어도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저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차거래까지 보면요. 대차거래 삼성전자 대차거래 상환량이 289만 주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잔고가 289만 주가 줄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9만 주가 줄었습니다. 잔고가. 자,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린 뭐 일반적인 수급 차트, 대차거래, 또 리포트, 또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치,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더 빠진다고 예측하기보다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아까 내일의 주가 부근, 하한선 부분을 예측해 드렸듯이 그 부분까지 간다면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세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하락을 하고 또 이제 하락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할 때 그때 사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저는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해도 그렇게 주가의 부담, 뭐 어떤 수익률에 부담은 없는 구간이 아닐까 하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반도체 종목들 대형주 잘 안 사고 사도 중소형주를 사고 있어. 지금 어 반도체주 너무 빠지길래 중소형주들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 괜찮은 자리 수급 나오는 종목들을 추리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그 멤버십 방에 소개해 드리려고 좀 추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빠졌다 치면은 SK하이닉스 정도는 좀 매수해도, 삼성전자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수급이 너무 꼬여 있어서 약간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졌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해야 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자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갖고 봐도 좋은 그런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반도체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시장이 더 안 눌리고 지수가 가야 종목들이 골고루 혜택을 좀 누리죠. 그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어떤 걸로 봤을 때도 더 빠지는, 뭐 빠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